첫 번째 시청자님 연결해서 상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네, 지금 고민 중이신 종목 그리고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AD 테크놀로지 비중은 10%고 가격은 21,650원이에요. AD 테크놀로지 21,650원 그리고 10% 비중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언제쯤 매수를 하셨을까요? 매수는 한 2, 3일 전에 했어요. 아, 최근에 들어가셨군요. 네네네. 네, 어떤 이유 때문에 혹시 들어가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냥 뭐 누가 지인이 한번 사보라 해서 사봤어요. 아, 네네네. 네네. 주변에서 좋다라고 해서 들어가 봤는데 과연 이게 정말 잘된 선택인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두 분에게 한번 전략들 들어볼까요? 네. 네,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통이요. AD 테크놀로지 모두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두 분 계시는데요. 네네. 두 분 다 너무 훌륭하시거든요. 그래도 한 분을 네네. 선택을 해주셔야 돼서요. 어느 분에게 상담 원하실까요? 아까 전에 누군지 몰라도 이하신 아, 네. 선생님한테 부탁했었습니다. 핑크색 네임태그 달고 계신 이화진 과장님께 AD 테크놀로지 상담 부탁드릴게요. 네. 네, 일단은 뭐 AD 테크놀로지 저는 이제 사실 뭐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 전년도까지는 굉장히 큰 부진을 해왔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아마 오늘 이제 소켓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아마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이 좀 뒤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시작이 된 게 브로드컴의 이제 LG 반도체에 대한 수요에 대한 기대가 물론 이제 LG 반도체 자체가 뭐 연간 이제 시장 규모가 한 30조에서 33조 정도 됩니다. 이게 2034년에 2배 정도 성장을 앞두고 있다고 하고는 있는데 물론 이제 오늘 소켓까지 이슈가 나왔다. 그만큼 시장은 이런 반도체와 관련해서 이제 커스터마이징된 수요가 더 빠르게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라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가온 칩스나 아니면은 이제 뭐 AD 테크놀로지와 같은 디자인 하우스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당장에 실적이 빠르게 올라오지는 않더라도 뭐 TSMC나 삼성전자나 이제 SK하이닉스 쪽과 관련된 이런 분위기 자체가 좀 뒤바뀔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아마 이번 주 아마 목요일쯤에 이제 여야 국회 관련해서 반도체 특별법이 아마 좀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만약에 기존에 이제 52시간 이게 시간이 더 늘려 나가게 되었을 때 반도체에 대한 이제 조금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전년도 같은 경우야 대다수의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 HBM 관련주들이 많이 움직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이제 그 TSMC나 삼성전자 향 쪽에 움직일 수 있는 디자인 하우스 업체들에 대한 이게 수준 물량이 조금 뒤바뀔 수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가격대도 보니까 21,650원 가격대라면은 그게 좀 무난하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뭐 단기적인 급등이 나와서 이제 판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체 업황 자체가 물론 하반기 때 사실 반등한다는 얘기가 나오고는 있지만은 오늘 키옥시아 콩쿠르스도 얘기가 나왔다시피 이게 한 달 전과 분위기가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분명 한 달 전만 하더라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분위기가 올해 성장률이 굉장히 다운된 스탠스였는데 키옥시아 같이 이번에 조금 두 자릿수의 성장을 얘기를 해왔던 거는 그 한 달 사이에 중국 쪽에 대한 반도체 수요가 올라와 있고 그리고 시장 자체가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그리고 메타 그리고 오픈 AI 같이 여러 이제 고객사들이 하나 둘씩 AI 칩을 만들고 있고 여기에 따른 설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간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AD 테크놀로지도 일단 보유하는 입장으로 좀 봐야 된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네. AD 테크놀로지 상담 받고 오셨는데요. 궁금한 부분은 다 해결되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네, 도움 많이 받으셨길 바랍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즉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가 어려우시면 샵 2034번으로 문자 남겨주시고 매수가와 비중을 알려주시면 더 정확하고 꼼꼼한 분석도 가능합니다. 다음 분 모셔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네. 예, 68,000원에 그 비중이 80%입니다. 68,000원의 비중이 80%, 비중이 꽤 되시네요, 시청자님. 예, 8만 원대서부터 이렇게 줄여나가다 보니까 늘어났는데요. 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원래는 이제 장기 보유하면 유리하다 그래가지고 장기 보유로 생각하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지금 걱정이 돼서요. 아, 지금 장기적으로도 끌고 갈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예, 전문가분들께서는 과연 이 철강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산업 전반적으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두 분의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통이요. 포스코 인터내셔널 두 분 다 매도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두 분의 전문가가 계신데요. 어느 분께 여쭤볼까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하고 좀 통화 좀 네, 했습니다. 유창희 본부장님 부탁드릴게요. 일단 제가 매도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비중이 너무 많습니다. 68,000원에 80%시면 계속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면서 평단가를 낮추신 것 같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보면 주가가 지난번 12월 달에 추가 하락을 보여주면서 조금 매수가에서 좀 많이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사실 뭐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닙니다. 근데 주가라는 게 무조건 실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약간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이슈가 최근에 좀 소멸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주목을 좀 못 받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에너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흐름들도 좀 더 저는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이런 종목은 말씀드리지만 한 번에 매도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저는 비중을 지금 80%이기 때문에 한 40%나 30%대까지는 더 좀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매도를 한 번에 하시기보다는 뭐 매일같이 하루에 뭐 2%씩, 뭐 1%씩 조금씩 줄여 나가시면 한 달 정도 이렇게 비중 줄여 나간다 본다라면 조금 가벼워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손절가 이런 게 아니라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이자라는 것이고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지난 12월 달에 급락했었던 자리 이상으로 가기엔 좀 쉽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직은 뭐 나쁘지 않기 때문에 한 4만 5,000원, 46,000원 정도까지 어떤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반등이 나오려면 다른 모멘텀이 좀 필요하다는 부분들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시청자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소식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네. 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도록 하겠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입니다. 다음 분 모실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현재 보유 중이신 종목은 어떻게 되실까요? 트리빌리언. 네. 네, 7,140원에 비중 10%입니다. 7,140원의 비중 10%입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수익을 보고 계셔서 참 다행입니다. 오늘도 정말 잘 간 종목 중 하나였는데요. 오늘 매수했어요. 오늘 매수하셨어요? 네, 네. 이 아스트라제니카 소식 때문에 그럼 매수를 하신 걸까요? 네, 네. 그럼 이제 이 불기둥이 더 큰 불기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통이요. 네, 두 분 모두 3빌리언은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원하시는 방향에 따라서 또 적합한 전문가 저희가 연결을 해드릴 텐데요. 어느 분에게 상담 필요하실까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이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어떤 이유에서 보유를 주셨고 또 오늘 매수를 하셨다고 하시네요. 네, 뭐 오늘 매수를 하셨는데 전 위치는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신규 상장된 뒤로 한번 크게 상승하고 기간 조정을 주면서 오늘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보는 게 맞다라면 뭐 기술적인 흐름들이긴 합니다만은 한 8, 9천 원 정도까지 해서 추가적인 상승세는 나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졌다 생각하고 있고 뭐 AI 진단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돼서 좀 안정적인 기술력이 좀 확인되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손절가만 좀 짧게 잡아드린다라면 7,140원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마지막에 들어가신 것 같으세요. 좀 분봉을 본다라면 아니군요. 10시 이후 그러니까 10시 이후쯤에 좀 들어가신 것 같은데 뭐 한 6,700원만 크게 이탈하지만 않는다라면 전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좀 더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6,7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또 분할 매수도 한 번 정도는 해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3빌리언 상담 받아보셨습니다. 괜찮으셨을까요, 시청자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내일도 또 상승폭이 크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 그리고 전화가 어렵다 하시면 문자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샵 2034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분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예, 한미반도체 100% 12만 원이에요. 한미반도체고요. 비중이 100%십니다. 그러면은 이걸 단기적으로 보시는 걸까요? 아니면 장기적으로도 보시는 걸까요? 아니, 길게 보고 샀는데, 네. 예, 그러면은 길게 보고 사셨고 목표가가 혼자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한 15만 원 가까이 하고 샀는데, 아, 15만 원이요. 예, 네, 예. 과연 15만 원까지 날아갈 수 있을지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보도 오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주시죠. 통이요. 네, 한미반도체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요즘 또 반도체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한미반도체 어느 분에게 의견 들어볼까요? 이화진 선생님이요. 네, 이화진 선생님 반도체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물론 이제 한미 반도체 저는 이제 뭐 중장기적으로는 상방은 이제 보이긴 하겠지만은 결국에 이게 2호나 3호나 가는 단계에서 좀 굉장히 중요한 이제 변곡점에 있다라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물론 하나비전이 계속 급등을 하는 모습이 있고 물론 지난주 뭐 상한가야 하나그룹이 이슈지 뭐 TC본도 장비를 뭐 SK하이닉스에 받았다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제 SK하이닉스의 80% 비중이 한미 반도체고 마이크론의 TC본도 장비의 90%가 아직은 한미 반도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물론 이제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빅테크 업체도 마찬가지고 이게 수직으로 계속 내려오면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사실 이 부품단에 대한 비용적인 문제들이 지금 계속 이제 반도체 업체들에 대한 이제 하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기술력만 비슷하게 되면은 하나비전도 쓰고 싶고 뭐 SMPT도 쓰고 싶고 뭐 일본의 신카와 회사도 써야 어느 가격이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면서 이제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마진이 커질 수 있는 지금 그런 단계가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기술력 측면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더 우위에 있는 좀 시장을 좀 맞다라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시장의 관건은 HBM4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월 초에도 그 외국인 대상으로 아마 그때 이제 IR을 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고 물론 그 당시에 HBM4 쪽 관련해서 이제 하이브리드 이제 번딩 장비를 아마 이쪽에 좀 강하게 좀 푸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을 때 당연히 이제 신인규 제품이다 보니까 가격 단가는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물론 그의 큐에 따라서 이제 반응이 뒤바뀔 건데 만약에 삼성전자가 이제 이쪽 HBM 시장에 먼저 치고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사실 그때는 조금은 이제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때 삼성전자에 들어가는 TC본드 장비는 신카와 일본 회사도 있고 세메스도 들어가긴 합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한미 반도체가 기존에 SK하이닉스 쪽에 들어왔던 이 물량들이 조금은 이제 점유율이 내려갈 수 있다는 측면 물론 이제 큐는 계속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에서 보는 거는 실제로 하나비전이 들어오게 되면은 애초에 각동신 이제 회장이 전년도에 아마 세미나에서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를 나왔고 내년에는 거의 2조 정도의 매출을 아마 예상을 해왔던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계속 독점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40-50% 성장을 유지한다는 조건에 아마 그런 밸류가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아마 최근에 조금 주가에 대한 좀 부진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고 물론 이게 아마 이번 1분기쯤에 아마 시장에서는 아마 어느 정도 결판이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제로 HBM4가 6월이든 8월 때 양산을 하게 되면은 보통 이미 리드타임 자체가 2월이나 3월 달에 이미 물량이 이미 나간 거거든요. 이미 주문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삼성전자든 SK하이닉스든 분명히 이 공개는 안 되겠지만 시양산 테스트가 이미 끝났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한미 반도체에 대한 점유율이 좀 줄어들게 되면은 잠시 쉬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적어도 일단은 HBM 3단 이제 12단이나 향후에 16단 쪽에 대한 TC본드 장비는 일단은 여기서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시장 어느 정도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HBM4에서의 이게 시장에 대한 점유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여부가 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저는 항상 이제 한미 반도체 목표를 이제 전 고점이 19만 6천 원 이상은 돌파를 하지 않을까라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항상 실적도 계속 이제 분기마다 성장을 해오고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2호나 3호나 만약에 하나비전이 주가가 계속 올라가게 되면은 한미 반도체는 상대적으로 조금 저조한 모습 좀 보일 수 있다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청자님이 생각하는 15만 원 단가는 조금 길어질 수는 있겠지만은 이거는 분명하게 2호나 3호나는 조금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고 만약에 제 단가가 12만 원이죠. 13만 원 정도 가게 됐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비중을 조금씩 줄이면서 일단은 리스크를 줄여가는 게 낫지 않을까. 15만 원 가더라도 그에 대한 항상 리스크는 상존하고 있다는 걸 감안하고 조금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한미반도체 늘 도움될 수 있도록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또 다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고 정확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훌륭한 두 분 모시고 계시는데요. 어떤 고민 갖고 계신지 다음 시청자님 연결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더 감사합니다. 전화 주셔서. 어떤 고민 예. 갖고 계실까요? 예,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근데 요새 뭐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서로 반대 의견들을 많이 내고 그래가지고 사실 헷갈리네요. 아, 그래가지고 계속 보유를 해야 될지 네. 삼성전자가 요새 호재가 나오고 그래서 난 가지고 가고 싶은데 그렇지가 않네요. 아, 그래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또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수익 중이시라는 점에 너무 축하드린다는 말씀부터 드리고 싶고요. 예, 네.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솔직히. 수익 중이시라면 축하드려야죠. 자, 그리고 예,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분의 진단도 들어볼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두 분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통이요. 네, 삼성전자 두 분 다 다행히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시청자님. 예, 어느 분께 고민 한번 풀어가 볼까요? 이화진 선생님한테 좀 부탁드립니다. 이화진 과장님, 일단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이번에 제2의 HBM 상용화에 나선다는 엔비디아, 그게 삼전에게 얼마나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SK 하이닉스와도 좀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4만 5천 원대면 거의 2021년쯤에 아마 사셨던 걸로 보이네요. 가격대가 그 가격대면은. 그러면 예. 최근에 이제 반등이 있다는 시장이 이게 1월 달에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레거시 쪽의 분위기가 생각보다 조금 굉장히 좋은 분위기를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1월 초에 이제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오고 대다수의 이제 애널리스트 이제 리포터도 마찬가지였고 삼성전자가 1월 30일 날 코멘트도 했었고 SK 하이닉스도 이제 코멘트를 한 게 레거시 쪽에 대한 성장이 올해 한 자릿수라고 하나둘씩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키옥시아에서 두 자릿수로 이제 바꿨죠. 그게 결국에는 최근에 스마트폰 쪽에 대한 시장이 이제 업황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게 IT 전방 수요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PC 수요도 물론 추후에 이제 델 테크놀로지 실적도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PC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살아난다? 그러면 생각보다 레거시 쪽에 대한 수익이 1분기 때 이제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게 이구한신 정책 때문에 이제 그러긴 한데 근데 예전에 이구한신 정책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 써도 사실 소비가 그렇게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올해는 생각보다 이게 시장이 통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 경기 부양 기대감이 생각보다 올라오고 있다는 측면에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레거시 쪽에 살아나고 물론 이제 HBM 제일 중요하겠죠. SK 하이닉스 이번 4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사실 레거시 쪽은 다들 부진했지만 결국에는 HBM의 마진이 그만큼 크다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게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근데 3분기 실적 발표, 4분기 실적 발표 삼성전자가 항상 정영은 DS 부문장이 얘기를 해왔던 거는 우리는 HBM 디램 매출에서 40% 이상 나올 거야 했는데 항상 그것보다는 못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부진을 해왔던 거죠. 물론 오늘도 뭐 엔비디아와 뭐 인증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결국은 저는 삼성전자가 6만 원 이상 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HBM3를 어느 정도 검증이 나오는 결과가 나와야 숫자가 시장인 쪽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외국인 수급이 조금씩 사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은 명확하게 이 회사에 대한 이게
시장에 대한 주가에 대한 반전이 세게 나오기 위해서는 HBM이 검증되지 않으면은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흐름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파운드리 쪽은 뭐 어차피 뭐 3분기 때 1.4조 그리고 4분기 때 2.3조 정도로 제가 적자를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파운드리는 적어도 기지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1분기에 대한 실제 기대감이 생각보다 저는 기대를 해본다고 하게 되면은 적어도 저는 주가는 놀더라도 55,000원 위에서 놀 것 같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일단 삼성전자 만약에 55,000원 온다고 하게 되면 어차피 비중이 40%니까 추가 매수까지는 저는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비중을 줄일 필요는 없다라고 한다면, 만약에 1분기, 2분기와 3분기 때 HBM4와 HBM3 6, 8단, 12단까지 올라와 준다고 하게 되면 저는 삼성전자 6만 원 위에도 목표가를 충분히 잡아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뭐 추가 매수는 간두고 시장 상황을 봐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전 주식을 보니까 만약에 굉장히 안정적인 유형으로 하고 계시고 만약 주식을 자주 안 보고 삼성전자 하시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저는 그럼 55,000원 밑에서 그냥 사시고 몇 년이든 기다리셔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삼성전자 55,000원대 사셔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의 주식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뭐 한미 반도체나 아니면 뭐 이오테크스나 굉장히 변동성이 큰 종목들도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40%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안정형으로 좀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55,000원대에서는 뭐 비중 충분히 좀 늘려도 괜찮지 않을까. 차라리 예금보다는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가지고 가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다면 저는 올해 하반기까지 가져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면, 물론 저도 추후에 뭐 2분기나 3분기 때 HB의 비중을 얼마만큼 늘리냐에 따라서 저는 7만 원을 보든 8만 원을 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6만 5천 원을 보시는 게 조금 일단은 전략적으로 좀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6만 5천 원이요. 네. 예, 그러면 아직 이격이 있는데,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금보다도 오히려 삼성전자를 하반기까지 끌고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상담 만족스러우셨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번에 4919번이고요. 전화가 좀 어렵다 싶으시면 문자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문자와 유튜브가 있는데요. 실시간 유튜브 채팅창에 매수가와 비중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꼼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 모시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어떤 종목 보유하고 계실까요? 제가 위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아, 네. 워터요. 네. 근데 지금 사실 때보다는 조금 올라갔는데 이게 네. 어느까에 매매할 수 있는 그 시점이 오는가 싶었어요. 아,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행복한 감사합니다. 고민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행복한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다는 게 저도 참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혹시 갖고 계실 수 있을 만한 그 시기를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그게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 보실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보유하실지. 보유 기간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죠, 네. 어느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이제 언제쯤에 매도를 해야 되는가 그게 궁금해서. 네, 지금 수익 중이신데 그럼 지금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는 두 분에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네네. 통이요. 네, 워트는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네. 시청자님, 두 분 네. 중 한 분에게 조언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에게 들어볼까요? 유창희 선생님요. 네, 한층 머리를 이발하시고 영해지신 유창희 본부장님 부탁드릴게요. 네,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환경 제어 관련된 장비를 공급하는 회사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온도라든지 습도 이런 거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반도체를 특히 미세 공정으로 갈수록. 근데 그런 부분들에 상당히 기술력이 높은 회사라 보시면 됩니다. 삼성이라든지 SK, 뭐 세메지 등 대형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안정적인 매출이 좀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EUV라든지 HBM 관련해가지고 또 후공정
후공정에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년에 상장하고 나서 조금 주목을 받았다가 약간 이제 반도체 섹터가 안 좋으면서 조정을 받았죠. 그러면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그러니까 최근에 주가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은 반도체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CXL이 됐든, 뭐 옹캠이 되었든, 그리고 뭐 유리기판이 되었든, 차세대 반도체 쪽으로 갈수록 이런 환경 제어 시스템은 더 중요하게 역할을 해줄 수밖에 없고, 워트의 역할은 더 커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회사가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약간 시장에서는 조금 관심이 좀 없는데, 그럼 관심을 보여주려면 주요 가격대를 돌파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10,000원이 약간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10,000원이 돌파가 이루어진다라면 상당히 가볍게 12,000원, 13,000원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0원 돌파를 좀 강하게 시도를 한다라면 전 단기 목표가는 한 13,000원 정도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굳이 손절을 할 필요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갖고 기다리신다라면 충분히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워트 상담 받고 오셨습니다. 시청자님, 네네. 앞으로도 수익 더 많이 나시길 바랄게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전략이 네, 도움 받으셨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